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현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3차 방정식의 활용 단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활용 단원은 식만 있으면 우리 앞에 문제랑 똑같아지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11번부터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4쪽이고요.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11번을 보시면요. 자동차 회사에서 뭐 직육면체 모양의 적재함을 만들겠대요.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그려놨어요. 직육면체 모양을. 그래서 가로, 세로 길이를 각각 2.3m, 6.2m라고 이렇게 알려줬고요. 높이가 xm라고 했어요. 자, 여기 그림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가로, 세로, 높이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식이 그냥 얘는 주어진 문제예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이 x 높이는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래요. 여기 x 써있죠? 그쵸? 자, 이렇게 이 x를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요런 거 조심해야 되죠. 자, 보니까 높이가 가로 길이보다 길다. 높이는 우리 x라고 하기로 했고요. 가로 길이는 2.3m죠. 그래서 2.3보다는 기니까 크다라고 일단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요런 거 일단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그럼 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얘는 3차 방정식이니까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죠? 맞아, 인수분해를 할 건데 얘는 조립제법을 쓰기로 했어요. 그쵸? 그래서 개수를 먼저 적어주세요. 2, 마이너스 11, 그리고 19, 마이너스 10 됐죠? 그래서 여기 니은자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더하니까 얘는 양수는 21이고요. 음수도 마이너스 21이니까 1이 무조건 되고요. 1로 조립제법을 써주시면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그리고 더하고, 곱하고, 마지막 더하면 0 나왔죠. 되죠? 식부터 써봅시다. 1을 넣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인수로는 x-1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나머지 상수 1차, 2차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0은 0이라고 일단 적어주세요. 일단 인수분해가 됐고요. 이 녀석 2차식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 한번 봅시다. 일단 2는 무조건 2, 1이 될 거고요. 10은 5랑 2랑 해주고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9x가 되죠. 아, 그럼 얘는 x-1이랑 2x-5랑 x-2랑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그쵸? 자, 그럼 x를 한번 해를 구해봅시다. x는 따라서 뭐예요? 1이거나 또는 x는 얘는 0이 되려면요 2분의 5를 넣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2분의 5이거나 또는 x는 마지막 2를 넣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단 이런 게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2.3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1이랑 2는 2.3보다 작죠. 얘네 둘은 안 되고요. 2분의 5는 2.5잖아요. 그쵸? 그래서 2.3보다 크니까 따라서 정답은 x는 2분의 5다. 높이는 2분의 5m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됐나요?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는 이렇게 X자, 우리 중학교 때 하듯이 인수분해를 했는데요. 이 조립제법에서 만약에 2가 되는 걸 알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한 번 더 이렇게 조립제법을 써줘도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2번 보시니까 지금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12번 문제는 지금 보니까 가로, 세로가 모두 xm래요. 자, 큰 직육면체 보세요. 일단 xm고요. 세로는 x 플러스 2m래요. 그쵸? 잘 보이나요? 자, x, 여기도 x 플러스 2예요. 자,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파낸 거예요. 여기를 똥 하고 파낸 건데요. 이 작은 파낸 부분의 직육면체 가로가 2분의 x, 세로도 2분의 x, 그리고 높이는 2가 되는 상황입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했더니 뭐 이 남는 부분, 이 파고난 남은 부분의 부피가 14세제곱미터다 라고 했죠? 이때 x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그럼 일단은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공식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자,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식인데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 뭐였어요? 자, 이거는 지금 직육면체라고만 썼지만 사실 여기는 기둥, 뭐 우리가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기둥 같은 기둥의 부피는 항상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알겠죠?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남은 부분의 부피가 14세제곱미터라는 식을 쓰기 위해서는요, 전체 직육면체 부피에서 요 파낸 부분만큼을 빼주면 그게 남은 부피겠죠. 그쵸? 그럼 우리 전체 부피부터 구해봅시다. 간단하게 전체라고 쓸게요. 전체는
자, 밑면의 가로가 x, 세로가 x니까 밑면의 넓이는 x제곱이죠. 그죠? 높이는 몇이에요? x 플러스 2예요. 얘를 다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전체 직면체 부피고요. 파낸 부분, 자, 파라고 쓸게요. 파낸 부분요. 자, 밑면의 가로 2분의 x, 세로 2분의 x니까 곱하면 4분의 x제곱이고요. 높이는 몇이에요? 높이는 2죠? 일단 2를 곱하면 되니까 계산해주면 2가 약분돼서 2분의 x제곱이네요. 됐죠? 그 말은 이제는 남은 부분은 이 전체 부피에서 이 파낸 부분을 빼줘라 그랬다. 그쵸? 그러면 이걸 전개를 해버립시다.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에서 얘를 빼주세요. 2분의 x제곱을 빼주신 게 부피가 몇이라 그랬어요? 14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x제곱 동류항이니까 계산을 해봅시다. 2 빼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x 세제곱에 2가 2분의 4잖아요. 2분의 4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라고 하면 되겠죠? 2분의 3 x제곱이 14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x를 이제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럼 이게 쉽게 말해서 3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네요. 그러면 우리 양변에 먼저 분모 2가 막 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2를 곱해버립시다. 자, 그러면 2x 세제곱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3x 제곱이고요. 여기 2 곱하면 28이죠. 그렇죠? 자, 28을 우리 좌변으로 이항시킵시다. 그러면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8이 0이구나. 자, 이제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조립제법 쓰기로 했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할게요. 2, 3, 마이너스 28을 쓰면 안 되고요. 1차항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는 경우는 반드시 0 꼭 써야 됩니다. 요거 주의해야 돼요. 요거 없으면 0 써주세요. x항이 없으니까. 자, 상수항은 마이너스 28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니은자를 그려주시고요. 자, 이제 다 더하면 얘는 5고 마이너스 28이니까 더하면 0이 안 돼서 1은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1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도 해보고 2도 해보고 마이너스 2도 해보고 하나씩 이렇게 해봐야 돼. 직접 이렇게 직접 해보면 실제로 얘는 2가 돼요. 2. 그러면 내리시면 2 곱하면 4 더하면 7 곱하면 14 더하면 14 곱하면 28 마지막 더하면 0 나왔죠? 됐죠? 2를 넣었을 때 0이 나왔으니까 인수는 x-2라고 했고요. 얘는 그대로 상수 1차, 2차 그대로 써주세요. 2차니까 2x제곱, 1차니까 7x 플러스 14는 0이에요. 여기를 일단 해를 먼저 구하면 x는 일단 2가 먼저 나오죠. 그죠? 근데 물론 여기서 해를 구하려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세요라고 했죠. 그 전에 혹시 만약에 여기가 허근이 나오면, 즉 i가 나오는 몇 i 요런 허근이 나오면 얘는 x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왜냐면요, 우리 x라는 거는 어떤 녀석을 x라고 뒀어요? 여기 길이, 가로 또는 세로, 높이 이렇게 x 이런 데가 있죠. 우리가 즉 x는 눈에 보이는 수죠. 우리가 이런 거를 실수라고 해요. 실수. 눈에 보이는 실제 수라는 거예요. 하지만 몇 i 막 이런 거 들어간 거 우리 방금 허수라고 했죠. 허수. 허는 쉽게 말해서 약간 허상이다.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거다 라고 하면 돼요. 우리가 허수는 상상 속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길이가 보이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x는 실수만 해당할 겁니다. 실수만. 알겠죠? 일단 여기가 첫 번째 핵심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실제 허근인지 아닌지를 한번 따지기 위해서 판별식을 써볼까요? 판별식이라는 건 우리가 d라고 쓰고요. 판별식 식은 공식이 d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자, 여기서 a, b, c는 뭐냐면요. 2가 a고요. 여기서는 7이 b고요. 14가 c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b제곱이니까 7, 7에 49고요.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2 곱하기 14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28이고요. 28이고 28 곱하기 4 하니까요. 마이너스 4, 8에 32, 4, 2, 8, 112네요. 뭐 정확한 값이 몇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음수죠. 그죠? 자, 판별식이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무슨 근일까요? 얘는 잘 모르겠어요. 자, 복습해 볼게요. 판별식. 자, 판별식이라는 건 선생님 방금 말한 것처럼 d라고 쓰기로 했고요. 공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판별식 이렇게 d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요. 4분의 d도 많이 쓰기로 해요. 4분의 d. 얘는 짝수에 대한 판별식인데요. b 대신에 이 b란 녀석은
짝수이라는 말은 이 B'이거든요. 이 가운데가 짝수, 여기 1창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 얘 B 대신에 B'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은 B' 제곱 마이너스 4를 빼주세요. AC예요. 알겠죠? 자, 가운데 절반 제곱해서 마이너스 AC. 얘는 똑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판별식이라는 거는 근이 뭐 실근이니 허근이 이런 거를 판별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값보다는 부호 또는 영이니 그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양수면 얘도 양수고요.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고요. 0이면 0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부호는 똑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짝수 판별식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은 이렇게 쓰는데요. 자,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크다. 0보다 큰 경우는요. 얘는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실근이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만약 판별식을 구했는데 0이 나왔다. 0이라는 말은요. 이걸 중근이라고 해요. 우리 앞에서 중근 했었죠. 중복된 근. 이걸 다른 말로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번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는요. 얘처럼 0보다 작은 경우는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 그래요. 서로 다른 두 허근. 즉 0보다 작을 때만 허근이 존재하는 거고요. 0보다 크거나 0일 때는 실근이 존재하는, 근데 다르니 같니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판별식은 뭐 별표 거의 뭐 100개짜리?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2차 방정식 여기서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얘는 무슨 근인 거예요? 그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인 거죠. 여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네요. 즉 여기서는 i가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값이 아니에요. 상상 속의 수라고요. 근이. 따라서 x는 2만 해당된다. 그래서 답은 2가 됩니다. 됐죠? 여기 이해됐나요? 자, 판별식 반드시 알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5쪽으로 넘어갑시다. 5쪽에도 두 문제가 있어서요. 그 문제도 마저 풀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 봅시다. 13번 문제 보시면요. 지금 원기둥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원기둥에서 물을 이렇게 부었대요. 물을 이렇게 부었는데요. 전체 이 원기둥의 높이는 x고요. 이 밑면의 반지름도 x예요. 자, 물을 이렇게 부었더니요. 위에 높이가 2cm만 남고요. 나머지가 채워졌대요. 됐죠? 자, 이랬을 때 이 물을 부었을 때 물의 부피가 140파이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알려줬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1번 문제는 이 물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 물의 부피 보니까 지금 물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채워져 있죠? 원 기둥이죠. 선생님이 앞에서 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 알려줬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밑면에 간단히 쓸게요. 밑면 넓이에다가 누구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높이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자, 이 부피식을 지금 쓰라고 했으니 밑면의 넓이부터 구해봅시다. 밑면은 일단 뭐예요? 원이죠. 그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원의 넓이 공식이 뭐였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었어요. 이게 원의 넓이였어요. 요거 반지름이야, 반지름. 요거요. 반지름의 길이. 자, 그럼 여기서는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놨으니까 이 r 대신에 x만 쓰면 되겠죠. 즉 파이 x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원의 넓이, 밑면의 넓이에요. 높이는 몇이었어요? 전체가 x인데 위에 이만큼 안 채워졌으니까 실제 높이 여기는 몇인 거예요? x-2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높이는 x-2구나. 이런 거 괄호 잘 쳐줘야 돼요. 높이 전체 괄호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걸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내주면 전개부터 해버릴까요? 그러면 파이 x 세제곱에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2파이 x 제곱이구나. 이게 정답입니다. 됐죠? 자, 그럼 2번 문제 봅시다. 자, 2번 문제에서 이 물의 부피가 실제 144파이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했잖아요. 얘가 144파이라고요. 그쵸? 자, 그렇게 갖다라고 놓고 이때 x,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가 문제죠. 그러면 식 써봅시다. 자, 그러면 파이 x 세제곱 마이너스 2파이 x 제곱이 144파이라고요. 우리 다 파이 공통으로 보이니까 파이를 다 약분해 버립시다. 파이 됐죠? 그리고 144를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럼 식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44는 0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제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네요. 그쵸? 자,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조립제법 쓰기로 했다. 그쵸? 개수를 써주세요. 1, 마이너스 2, 1차 없네요. 0, 마이너스 144. 자, 니은자를 그려주시고요.
다 더했을 때 0이 아니니까 1은 일단 안 되고요. 뭐 마이너스 1, 2, 144의 약수를 하나씩 해봐야 돼요. 직접. 선생님도 직접 해봤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요. 이게 실제로 6에서 돼요. 6. 아, 이거 숫자가 좀 크네요. 자, 그럼 내리시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자, 더하고 곱하면 6, 4, 24, 6, 22, 144죠? 더하면 0이 나오네요. 됐냐? 그럼 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쪽에다 쓸게요. 6을 넣었을 때 0이니까 x-6이라고 쓰고요. 얘는 상수 1차, 2차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4는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 뒤에 또 인수분해 되나 봅시다. 20이 안 되고요. 6, 4, 24 안 되고요. 3, 8, 24 해서 다 더해도 절대 4가 나올 수 없죠. 안 되네요. 이 뒤에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일단은 그러면은 앞에 해는 x는 일단 6 하나 나왔고요. 우리 앞이랑 마찬가지로 x는 지금 반지름 또는 높이 길이죠. 즉 실수, 실근이어야 돼요. 그럼 이 뒤에서 허근이 나오나 한번 살펴봅시다. 즉 판별식 써볼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말한 4분의 d 이 짝수 판별식 한번 써봅시다. 자, 다시 말하지만 x제곱 앞이 a고요. 여기가 2 곱하기 b'인 거예요. 즉 지금 b'은 그러면 2가 되겠죠. 2, 4니까. 그죠? 그리고 24가 지금 c인 겁니다. 자, 공식 뭐였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였다. 됐죠? 자, 계산을 해주시면요. b'이 2니까요. 2 제곱하면 4고요. 마이너스 ac, a는 1이죠? 1 곱하기 24니까 24네요. 어쨌든 얘는 음수네요. 선생님이 판별식이 음수다. 무슨 근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그랬죠. 간단히 그냥 허근만 쓸게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여기에 x는 길이가 아니구나. 따라서 답은 x는 6이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4번. 자, 14번 문제는 특이하게 이 정육면체가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이렇게. 근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 x cm, 여기가 x예요. 다 x 다 x인 상황이에요. 이때 이 도형의 부피를 a라고 둘 거고요. 건널비를 b라고 둘 거예요. 아, 그럼 부피 공식도 알아야 되고 건널비 공식도 알아야 되는구나. 자, 그랬을 때 3a-b가 16을 만족하는 x를 구하라 라고 했죠. 그럼 일단은 a랑 b를 구해야지 여기에 대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a 부피랑 b인 건널비를 구해봅시다. 자, 부피부터 구해볼게요. a 일단은 그 부피라는 거는 이 한 정육면체 부피를 구한 다음에 3을 곱하면 되겠죠. 3개니까. 그죠? 그럼 이 한 정육면체 부피가 몇이에요? 이 한 정육면체 부피. 자, 이 정육면체 기둥이죠? 자, 밑면에 가로 x, 세로도 x, 높이 x, x를 곱하니까 x 세제곱이네요. 이게 총 몇 개 있다고요? 3개 있다고. 그래서 a는 결국 3x 세제곱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단위 일단 생략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b 건널비 구요. 건널비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겉면에 보이는 넓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건널비예요. 그럼 겉에 보이는 넓이가 이제 몇인지를 계산해 봅시다. 그럼 일단은 여기 겉에 이 한 정사각형의 넓이가 몇이에요?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도 x고 세로도 x니까 x제곱이잖아요. 즉 한 면이 x제곱이에요. 여기도 x제곱, 여기도 x제곱.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정사각형이죠. 자, 그러면 총 정사각형이 몇 개 보이는지만 찾으면 되잖아요. 자, 우리 공간 지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세봅시다. 보세요. 자, 오른쪽에서 만약에 봤어요. 정사각형 몇 개 보일까요? 3개 보이죠? 자, 이번에 왼쪽에서 볼게요. 몇 개 보이나요? 3개 보이고요. 자, 위에서 볼게요. 몇 개 보여요? 하나? 2개만 보이겠죠? 자, 아래서 보면 몇 개 보일까요? 여기도 2개 보이고요. 이번 앞에서 보세요. 몇 개 보이나요? 하나, 둘. 뒤에서 보면요. 하나, 둘, 2개 보이죠? 아, 이게 총 보이는 겉면의 개수구나, 정사각형에. 다 더해보세요.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2인데요. 자, 이 말은 3이 총 몇 개 있어요? 2개 있고요. 2가 총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자, 그럼 3이 6 더하기 4이 8이니까 14가 되죠. 즉 겉에 보이는 정사각형은 총 14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정사각형의 넓이가 x제곱이니까 그 x제곱이 총 몇 개요? 14개요. 그래서 b는 14x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그러면 식 대입하고 그러면 풀면 되겠네요. 자, 3a-b가 16이고요. a가 3x 세제곱이니까 여기다 3x 세제곱을 넣으면 9x 세제곱 마이너스 b가 요거였죠?
14x제곱이 16이네요. 됐나요? 자, 이걸 넘겨봅시다. 16을 이항하면요. 9x 세제곱 마이너스 14 x제곱 마이너스 16은 0인 상황이에요. 됐죠? 우리 이제 3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거니까 이제 또 조립제법 써봅시다. 자, 9 마이너스 14 얘는 또 0 하나 써줘야 되죠? 마이너스 16 하고 니은자를 써주세요. 더했을 때 0이 아니니까 1은 안 되고요. 그럼 2 해봅시다. 얘는 사실 2가 되거든요. 내리면 2 곱하면 18 더하면 4 곱하면 8 더하면 8 곱하면 16 더하면 0 깔끔하게 나왔죠. 자, 이 식을 써주면요 2를 넣었을 때 0이니까 x-2라고 쓰고요. 몫은 상수 1차 2차 즉 9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은 0이네요. 자, 됐죠? 자, 그럼 이 뒤에 식도 또 봅시다. 인수분해가 되나 살펴보세요. 3, 3, 2, 4 하면은 4가 절대 안 나오고요. 1, 8을 하든 뭐 4, 1을 하든 절대 나올 수가 없죠. 뭐 1, 9를 하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얘 또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써봅시다. 왜냐면 여기서 또 허근이 나오면 x는 또 눈에 보이는 실수죠. 여기서 허수가 나오면 여기 x는 안 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쓸 건데요. 또 4분의 t를 쓸 거예요. 짝수 판별식. 자, 여기는 9가 a고요. 8이 c고요. 4가 원래 b인데 우리는 b'을 쓸 거니까 2 곱하기 2죠. 4는 여기서 2가 b'이에요. b'. 됐죠? 자, 그러면 또 짝수 공식 뭐 했어요? 다시 복습. b' 제곱 마이너스 ac라고요. b' 몇이에요? 2에요. 2, 4 마이너스 ac 8, 9, 70이죠. 뭐 계산은 안 해줘도 돼요. 어쨌든 음수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자, 얘는 무슨 근? 그래서 허근이요, 허근. 아, 허수구나. 따라서 x는 몇이에요? 앞에 여기만 실수니까 실근. 따라서 정답은 x는 2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3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 풀어봤는데요. 우리 활용 문제는 차근차근 문제를 읽어보시고요. 식만 세울 수 있으면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연립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복습 잘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